막상 막막해요. 그쵸. 뭘 손을 대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어떤 습관을 네. 좀 고쳐야 되고 어떤 습관을 들여야 되는지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나근심 씨에게 도움이 되는 습관들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름하여 콜레스테롤 낮추는 4가지 좋은 습관인데요. 하나하나 기억해야 알아볼게요. 돼요. 주 3, 4회 운동. 역시 운동이 중요한가 봐요, 권 교수님. 네네. 일반적으로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 중성지방 수치를 낮춰주고 몸에 좋은 HDL 콜레스테롤은 약간 높여주는 경향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런데 이제 아쉬운 거는 LDL 콜레스테롤에 대한 효과는 미미하다라고 보고돼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 적절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게 되면 심내혈관 질환 예방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이 심내혈관 질환 자체가 이상 지질 혈증에 대한 최종 결과다 보니까 이상 지질 혈증에 대해서도 이제 적절한 운동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최대한의 에너지 소모를 위해서 가급적이면 주 4에서 6일의 빈도로 한 번 하실 때는 3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또 주 2회 이상의 중강도 정도의 근력 강화 운동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운동이 좋다는 건 다들 알지만 요즘 특히나 코로나19 때문에 밖에 나가서 운동하기가 참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집에서 간단하게 하면서도 콜레스테롤 낮출 수 있는 운동 한번 배워볼까 합니다. 오늘은요, 특별히 김승희 아나운서가 또 직접 한번 배워본다고 왜 해요. 본인이 안 하시면 저를 시키세요, 운동을. 제가 오늘 치마 예. 정장을 입어가지고 예. 네, 한번 앞으로 모시고 배워보도록 예, 할게요. 박대원 트레이너님 모시겠습니다. 예. 같이 하실까요, 네. 김현 씨도? 예. 저희 가운데로 쓰시죠. 예. 배워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기 위해서 유산소와 무산소 운동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동작을 네, 준비했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동작은 우리가 많이 하는 런지 동작인데 런지 동작을 앞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바깥쪽, 중간, 안쪽을 같이 할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 팔도 같이 흔드시면서 하나, 바깥쪽 한 번, 그리고 가운데 한 번, 그리고 안쪽도 한 번. 하면서 이렇게 하시면 그냥 앞으로 하는 런지보다는 각도가 여러 가지로 변하기 때문에 관절 강화 그리고 이렇게 각도가 변하면서 균형을 버티기가 꽤 힘들거든요. 그러면 조금 속도감 있게 해주시면은 유산소와 무산소를 같이 결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얼음이 되어 있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자, 해보시면 한번 봐주세요. 바깥쪽 요렇게 하나. 한번. 지금 이게 정면이고요. 예. 바깥쪽으로 한번 갔다가 바깥쪽 한번. 그렇죠. 다시 돌아오시고 오고. 그리고 가운데로 한번 정면 한번. 그렇죠. 그다음 다시 그다음에 안쪽으로 한번 안쪽으로. 네, 이렇게 해서 한번. 번갈아 가면서 하시는데 예. 조금 속도감 있게 해주시면 유산소 운동도 같이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좋은 운동이 될 빠르게요? 수가 있습니다. 네, 좀 빠르게. 한번 해볼까요? 시작. 요렇게 하나, 한번. 다시 한번 가운데 이렇게 둘, 한번. 다시 안쪽으로 이거는 셋. 근데 이거는 잘 되네. 어디가 힘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허벅지? 이거는 전체적으로 허벅지, 앞쪽, 뒤쪽, 예. 그리고 옆쪽, 그리고 균형을 잡는 밸런스 운동까지 한꺼번에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체 전체적인 운동을 시킬 수 있다는 네. 연세 드신 분들은 요거 하신다고 또 다치실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뭐 옆에 붙잡고 하셔도 상관없으시고요. 예. 뭐 벽이 있으면 벽에 대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가동 범위 내에서만 네, 그렇죠. 무리하지 통증이 않고. 느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네. 그리고 두 번째 운동은 우리가 달리기 유산소 운동 많이 하시는데 달리기를 하시게 되면은 보통 앞뒤로만 많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게 아니고 고관절은 옆으로도 움직이고 안쪽으로도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 둘, 그리고 바깥쪽 돌아왔다가 다시 안쪽. 다시 하나, 둘, 바깥쪽, 돌아왔다가 그리고 안쪽. 안쪽으로 돌아가고. 네, 지금 보시면은 바깥쪽으로 안쪽으로 돌릴 때 많이 흔들리시잖아요. 네. 그게 반대쪽에서 안정성을 지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운동을 하시게 되면은 안정성뿐만 아니라 유산소, 무산소 같이 할 수 있어요. 하체 부실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 열심히 해야겠네요. 네, 그래서 양쪽 해볼게요. 하나, 이렇게. 둘, 하나, 하나, 그렇죠. 뒤로 다시 갔다가 요렇게. 그렇죠. 다시 안쪽으로. 네. 이렇게 돌릴 때가 굉장히 힘드네요. 네, 그래서 고관절이 아직 가동성이 닫혀 있으면은 이렇게 흔들릴 수가 있는데 하시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편하게 될 수가 우리 있습니다. 김현영 씨도 한번 네. 교정을 해주시죠. 한번 해보시죠. 예. 자, 앞으로 한번, 다시 예. 앞으로 한번, 이렇게 지금 무릎 뻗는 게 아니고 하나, 둘, 뒤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하나, 둘, 앞으로 뒤로, 바깥쪽, 동그라미. 그리고 안쪽. 안쪽. 네, 이렇게 네 가지 방향을 한꺼번에 해주시면은 네, 고관절 순환뿐만 아니라 고관절 그 강화까지 같이 될 수가 아, 이 있습니다. 부분이 이제 순환이 그렇죠,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네, 네. 약간 고관절이 틀어진 것도 잡아주겠네요. 네, 그렇죠. 그 좌우 비대칭이나 다리끼리도 한꺼번에 교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것도 균형 잡기 힘드신 분들은 반드시 네, 잡고 의자 하시는 같은 거 게 잡고 하시는 게 안전할 것 같고요. 좋습니다. 예. 네,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동작은 다 하체에 좀 중심이 됐는데 마지막 세 번째 동작은 상체도 같이 할 수 있는 동작을 좀 준비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런지 자세를 취해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내려가서 손을 반대쪽 찝어 주시면 됩니다. 바닥에. 하나, 이렇게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균형이 안 잡히시면은
많이 안 내려가서 어머, 괜찮고요. 저보다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짚고 구두를 신어가지고요. 짚고 이렇게. 다시 반대쪽 짚고. 반대쪽 그렇죠. 다시 밀어져서 돌아오시고요. 쉽지가 않나 봐요, 반대발 생각보다. 예, 나가시고 반대발. 잡고 잡고 그다음에 잡고 이렇게 다시 밀어오시고. 이게 쉽지가 네. 않네요. 이게 해보시면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네. 근데 상하체 그리고 몸통을 회전하는 근육이 몸통을 지켜주는 근육 중에 가장 중요한 근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상체, 하체를 한꺼번에 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속도감을 좀 있게 하시면 유산소, 무산소 운동을 한꺼번에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어디에 그 근육이 주로 힘이 들어가요? 이거는 하체는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몸통을 회전하는 근육. 회전하는 근육이 코어 근육 중에 중요한 근육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그래서 디스크 예방도 할 수 있고 코어 근육. 여러 가지 근육을 한꺼번에 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워낙에 못해서 모범 동작으로 선생님 네. 다시 한 번만 네. 그거 보여주시면 다시 따라하시기 쉬우실 것 같아요. 한쪽 다리를 먼저 뻗어주시고 뻗고, 한쪽 찝고 찝고, 다시 오고 반대쪽 찍고 다시 오고 이렇게 15에서 20회 3세트 정도 반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잘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아이고야. 네, 하시면서 이제 무리 되지 않는 선에서 특히나 또 낙상 주의하시면서 붙잡을 수 있는 거 옆에 두시고 하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김승희 아나운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쉽지가 않네요. 예, 다음번에는 본인이 좀 열심히 한번 배워보시고요. 이렇게 운동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먹는 것도 좀 신경 쓰셔야겠죠? 그 부분 짚어볼게요. 끼니를 제때 챙겨라. 꼬박꼬박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가요, 선생님?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아침 끼니를 거르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아침 식사를 안 하시는 분들이 아침 식사를 하는 사람에 비해서 혈중 콜레스테롤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식사를 끼니에 맞춰서 하는 것이 정상적인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유지를 시켜주기 때문에 혈당과 인슐린 대사에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아침 식사를 하시고 또 끼니를 제때제때 챙겨 드시는 것이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는 데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제때 챙기는 끼니를 어떤 것들로 채우면 좋은가 저희가 바로 공개를 해드릴게요. 채소와 해조류 꾸준히 먹기. 그래서 저희가 이 앞에 도움이 되는 채소와 해조류 준비를 해봤거든요. 두부도 보이고 검은콩도 보이고 양배추, 뭐 미역 등 미역, 해조류가 네, 있는데 이런 다시마. 것들이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될까요? 네, 이런 해조류나 채소 같은 경우에는 식단에 많이 포함이 될수록 우리 몸에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 채소와 해조류는 식이섬유를 많이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드시면은 그만큼 포만감을 많이 느끼게 되고요. 포만감을 느끼게 되면 콜레스테롤이나 포화지방산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음식물 섭취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섭취를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또 몸 안에 체내에 들어온 식이섬유 같은 경우에는 장내에 있는 콜레스테롤과 흡착해서 배출이 되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의 배출을 도와주기도 하고 콜레스테롤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것을 또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몸에서 이 포도당을 장내에서 흡수를 하는데 이 식이섬유가 방해를 해주기 때문에 식사 후에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서 인슐린이 급격하게 증가를 함으로써 지질대사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을 채소와 해조류가 막아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채소와 해조류는 높이시고요. 반대로 끊거나 줄일 거 짚어드릴게요. 흡연, 과음 하지 않기. 이거 중요하죠,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보통 흡연, 음주하면 보통은 뭐 폐암이라든가 심장병 등을 떠올리기 쉬우신데요. 술을 많이 마시고 담배를 피시는 경우라면 콜레스테롤도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적정 음주량은 술의 종류에 상관없이 저희가 술을 제공하는 잔을 기준으로 하루에 1~2잔 이내를 적정 음주라고 보기 때문에 그 이상이면 과음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과한 음주를 하게 되면 간에서 지방 합성을 늘리게 되면서 중성지방 수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중성지방 수치를 올릴 뿐만 아니라 이제 심근병증이라든가 그리고 고혈압, 췌장염증 등을 유발할 수 있게 되고요. 간혹 몇몇 연구에서 술을 마시게 되면 몸에 좋은 H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간다라고 보고를 했기 때문에 HDL을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술을 전혀 드시지 않던 사람들이 술을 마셔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차피 마시는 술의 양이 많아지면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음주는 권유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자 이렇게.